요즘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우선 간단히 테이퍼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테이퍼링은 사전적 의미로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원래 스포츠에서 많이 쓰던 용어로서 마라톤이나 수영선수 등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일컬어 테이퍼링이라 지칭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실질적으로 경제계, 금융계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한경경제용어사전에서 테이퍼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출고 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과 달리 양적 완화 정책 속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페드에서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할지에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며 증시는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공포심리에 휩싸이게 된다. 2013년 페드 연준 의장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시장은 폭락하며 순식간에 휩싸였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테이퍼링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라고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퍼링을 비유적인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소득이 없어진 아들에게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시장에 해당되고 부모님이 바로 미국 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뒤 아들이 면접을 보고 한 회사에 채용이 되었는데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의 60% 월급을 받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월급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임시직 5개월간은 어쨌든 예전만 못하더라도 일정 고정소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으니 지원금 100만원을 매달 20만원씩 줄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상황, 즉 100만원에서 그 다음 달은 80만원, 그 다음 달은 60만원 이렇게 줄여가는 것입니다. 즉 5개월 후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금이 없어지는 상황을 테이퍼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을 줄여나가겠지만 아직은 이전 소득만큼 되지를 않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 임시직 5개월간은 줄어든 금액이라도 지원은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 뒤 별 문제 없이 정규직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전처럼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 양적 완화 상황과 주로 언급되는 테이퍼링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 상황은 연준은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매입해 왔습니다. 현재 주로 언급되는 테이퍼링 예상 시나리오를 가장 완화적인 방식부터 가장 매파적인 방식까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완화적인 방식으로는 내년 상반기 시작하고 테이퍼링 규모는 그때 상황을 봐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 두 번째,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씩 줄여서 12개월에 걸쳐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방식. 세 번째,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서 8개월에 걸쳐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가장 매파적인 방식인데요. 5월 10월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6개월 만에 종료를 해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테이퍼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예전 처음 테이퍼링이 실시되었을 때에도 여러 신흥 국가들과 유럽의 재무 구조가 취약했던 몇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나타났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시장은 실질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위험 자산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 긴축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 이해해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전 세계 자산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으로 전격 전환 시 어느 정도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된 분석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과거와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한 차례 있었던 테이퍼링에 따른 자산시장 변동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테이퍼링이 가져올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여럿 있습니다. 다음, 최근 몇몇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의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온라인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달 94만 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우리는 목표를 향해 잘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한두 달 더 지속된다면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우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이 향후 1, 2개월 유지될 경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테이퍼링 시작 시점과 관련해서는 10월에서 12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7월과 비슷하거나 더 개선된 것으로 나올 경우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8월 9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준이 9월 중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두 달과 같은 고용 실적이 유지될 경우 9월 FOMC 회의 때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이는 가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는 주로 물가만 자극할 뿐 고용을 늘리는 데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룸버그는 또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을 가을에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끝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0월에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11일 말했습니다. 카플란은 경제활동과 고용이 이전보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부양책을 철회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플란은 테이퍼링은 연준의 궁극적인 금리 인상과는 별개의 조치가 되어야 하며 테이퍼링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연방은행 총재의 테이퍼링에 대한 최근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8월 27일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무엇을 얘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페드는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였죠. 즉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 시장에 주는 용돈 지원금을 줄이는 것,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중 주요 발언들을 몇 가지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룸버그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Powell says taper could start in 2021 with no rush on rate hike. 즉 제목 그대로를 이해해보면 파월은 테이퍼링이 2021년 올해 내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으며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could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can보다는 확신이 강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럼 파월의 연설에서 관심이 집중된 몇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파월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언급하면서 참고로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준의 이사들이 모여서 주요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7월 FOMC 미팅에서 대부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견해를 가졌었어. 어떤 견해? 경제가 예상했던 대로 광범위하게 나아지고 있다면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견해를 가졌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쿠드를 사용한 것을 보면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원문을 같이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어쨌든 경제 지표들이 현재와 같이 계속 나아지는 것이 보인다면 연내 테이퍼링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7월 강한 고용 보고서에서 좀 더 진전이 있었지만 또한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더 많은 확산이 있었다. 즉 중간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걸림돌과 우려가 되는 것들 중 하나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좀 신중하게 분석할 것이고 커져가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같이 볼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자산 매입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장기 국채의 높아진 보유 현황은 융통성 있는 재정 상태를 계속 탄탄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앞으로의 각종 경제 수치들과 여러 위험 요소들을 잘 살피고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얘기이고 테이퍼링 개시나 그 속도, 그 뒤 통화 정책에 있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신중하게 모든 방면의 데이터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추가 진전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더 확산됐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다. 페드가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향후 자산 매입 축소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대 고용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한참 남았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고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비둘기, 즉 통화 완화적 선호적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테이퍼링은 올해 안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자체가 금융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던 것을 조금씩 줄여나갈 뿐이죠. 물론 대부분 투자자들은 긴축의 시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하튼 유동성 파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좋고 나쁠 것 없이 모든 국가,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이 오르던 그런 시간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개별화 장세가 나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습니다. 철저히 우량국가, 우량 회사들로 투자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춰 우리의 투자도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